들을 몇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는 이 자기를 브랜드화하라 이런 어떤 제목에 있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89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삼성에 입사를 했는데, 삼성 SDS에 입사를 했는데 한 직원 수가 한 300명 정도 됐어요. 입사를 해서 부서 배치를 받아갖고 이제 갔는데, 우리 그 신입사원 우리 그 선배가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어이 신입사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 부르나? 볼까 말까 그러다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신입사원 부르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아, 신입사원 뭐해? 부르잖아. 그래서 쳐다봤어요. 여러분도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름 석자가 엄연히 있는데, 이성균이라는. 신입사원 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고, 정 이름을 모르면, 뭐, 예의상, 잘생긴 사람, 뭐 이렇게라도 불렀으면 아마 제가 좀 더 기분이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선배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뭐 선배 얘기 듣고 뭐 일 지시 받고 그러나 생각하니까 영 억울한 거예요. 답답하고. 야 이거 참 그래도 멀쩡한 대학 나와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신입사원 이러고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갖고 도화지를 하나 샀어요. 도화지 사서 이렇게 삼각뿔대로 접었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영업의 천재 이성균. 네, 뒤집어갖고 영업의 귀재 이성균에서 책상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요즘은 그래도 이제 기업에 가면은 이렇게 신입사원들 이렇게 명패 같은 거 이렇게 해놓습니다. 도화지로 실제로. 근데 당시에는 아마 대표이사 정도가 권위의 표시로 뭐 대표이사 누구 정도 하지 감히 명패를 할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게 권위다 이런 생각 별로 없이 그냥 최소한 내 이름 석자는 알려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영업부서에 발령을 받았고 영업을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업의 천재 이성균에서 올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회사가 그냥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저기 영업부서에 아주 골 때리네 왔다.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에는 그 당시에 아마 대표이사님부터 그 전체 아마 한 300명의 임직원이 다 한 번씩 와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이틀 만에 이성균이라는 존재를 다 알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알려서 안 끝나더라고요. 거기서 안 끝나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쟤 영어 무지하게 잘하는 애. 제가 하면 다 돼.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일은 다 도맡아서 하죠. 그러다가 저도 뭐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이성균이도 못했는데 아마 누가 해도 안 됐을 거야. 야, 이게 나를 한번 브랜드화 해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지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마 그때 신입사원 때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저의 10년의 삼성에서의 생활 또 그게 이후에 저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까지도 저의 아마 큰 제가 자신감 있게 저를 표현할 수 있고 어디 가도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부로 여기 있는 우리 배화인들은 정말 나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하세요.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최소한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항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라 이랬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는 저도 사실은 주변에 사업을 하면 막 말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준비가 철저하다 그러면 사업을 하라 그럽니다. 왜? 그래야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항상 작성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경험이 있어 그래요. 저는 삼성에 입사를 할 때 한 2, 3년 있다가 삼성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입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부서 배치 받으면 항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거 가지고 사업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계획서도 써보고 자꾸 메모를 하죠. 그래서 근데 사업을 나가서 막 하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을 해야 되고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준비가 많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10년 있는 동안 부서 배치를 10번 이상을 했을 텐데 부서마다 하는 잡마다 저는 사업계획을 다 써봤어요. 물론 마지막에 제가 인터넷 사업팀이라는 데 있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그걸 정말 했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만에 사업을 성공시켰고 수백억에 달하는 M&A도 성공시키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썼던 사업 계획서들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제가 직장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려고 딱 가면 보통은 선배들부터 해도 일의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대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달리 보여요. 원래 고려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분야들을 다른 각도에서 그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걸 또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면 뭐 가지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는 게 적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저의 동료나 경쟁사의 누구든 저를 따라오지 못한 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일이 더 즐거워져요. 왜? 내가 나가서 사업할 거를 미리 테스트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써본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저는 뭐 학교에서 제가 간간히 강의하면서도 또는 우리 그 직원들한테도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그만 아이디어도 좋아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러고 그거 가지고 진짜 마켓에 뿌려본다면 뭔가 어떤 비즈니스화를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일중심적 사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중심적 사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일을 중심에 놓고 한번 사고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목소리 큰 사람이 임기가 다 돼서. 그렇죠. 뭐 임기 다 될 때까지 있으면 정말 그 직장 좋은 직장이고 아마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요즘 뭐 사실은 일찍 많이 나가죠. 근데 그 나가는 물론 뭐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 근본의 이유를 보면 하나로 되게 귀결이 돼요. 뭘까요? 퇴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온 거에 80% 이상은 사람 관계입니다. 팀장이 안 맞아서 또는 옆에 동료하고 뭔가 안 맞아서 대부분이 뭔가 사람 관계가 힘들게 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퇴직을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서로 이동할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참 팀장들이나 부서원들이 참 좋은데 대체로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좀 적극적이고 일을 많이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그냥 목소리 크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꼭 일정 한 3, 4개월, 2, 3개월 지나면 팀장들하고 자꾸 그렇게 부딪혀져요. 사실 저는 상사하면 당연히 나보다 똑똑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